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EBS 위대한 수업. 오늘부터는 젠더라는 주제로 미국의 젠더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가장 핫하고 논쟁이 많은 주제인 만큼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면서 주디스 버틀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1강 젠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EBS 홈페이지 KMOC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미국의 철학자로 1990년 발간한 젠더 트러블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학자입니다.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 외에 젠더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이 주디스 버틀러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철학자이기도 하죠. 주디스 버틀러의 논의로 인해 젠더 이론과 퀴어 이론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본인은 부정하지만 버틀러는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강의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젠더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섹스를 생물학적 성별, 젠더를 사회적 정체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라는 단어가 주는 반감과 생소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젠더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이고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누구에게나 생소한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라는 뜻은 영어권 외의 모든 국가에서 이것은 외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반감이 있을 수 있죠. 서구 문물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 전통적인 성별에 대한 도전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성에 대한 가능성이 전통적인 도덕적 기준과 충돌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떨 땐 축약된 의미로 젠더를 페미니즘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뜻한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젠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저서 제2의 성에서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부아르의 이 선언은 생물학적인 성인 성별과 성별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의미를 뜻하는 젠더를 구분하는 토대가 되었죠. 주디스 버틀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남성과 결혼하거나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할까요?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야만 할까요? 많은 사회제도는 성을 기초로 하지만 생물학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같은 측면에서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모두 마찬가지의 사회제도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모든 사회제도는 성별을 조직하지만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합니다. 일부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따라 결정되죠. 197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젠더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에겐 어떤 결정도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다는 통찰이 필요했죠. 어떤 직업을 택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모두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라고 해서 출산이 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이라도 원한다면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결정하는 것은 항상 자신입니다. 성별과 젠더의 구분은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남성도 무엇이 남자다운 삶인지, 자고로 남자라면 어때야 해 같은 강한 신념을 교육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죠. 여성과 마찬가지로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남자다움의 개념은 바뀝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별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버틀러는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버틀러가 보기에 자유는 곧 투쟁입니다. 자유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제약 안에 있는데 이것과 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버틀러는 젠더의 의미를 항상 자유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와 관습의 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고정관념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선 남성은 어때야 돼, 여성은 어때야 돼 하는 고정관념만큼 젠더 개념은 어때야 한다는 고정관념과도 싸워야 하죠. 성별은 사회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별과 젠더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합니다. 7, 80년대의 성별은 선천적인 범주였고 젠더는 성별의 사회적 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17세기 전에는 여성은 결핍된 존재로 여겨지고 남성만이 유일한 성모델로 존재했죠.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섹스라고 부르는 개념도 한국에서는 성별로 번역되지만 언어마다 조금씩 그 뉘앙스는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성별을 분류하는 것은 역사적 흐름, 언어, 과학사에 따라 항상 다른데요. 그럼 우리는 성별의 구분과 젠더의 구분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특정 성별로 지칭할 때 성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 대본을 쓰고 있는 저는 저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저를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100% 일치하는 개념일까요? 간성, 그러니까 인터섹스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생물학적으로도 이분법적 성별 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틀러는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 사고에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편하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왜 그렇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주디스 버틀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성별 구분에 관한 한 그 어떤 보편타당한 주장도 있을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를 포함한 어떤 연사의 강의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친 태도로 공격하는 것은 상처만을 남길 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